임기 단축 개헌 들고 한 출마 4월 30일 내지는 5월 초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얘기일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독수 대행 측 이야기입니다. 한독수 권한대행 측 A. 출마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목소리가 많다. 야,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바깥의 여론이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하면서 내심 한 대행의 어떤 속마음을 넌지시 비추는 어떤 일종의 그런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주요 대권 주자가 이제 출마를 밝히기 전에 통상 이런 형식의 관계자의 전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뭐 한 대행이 나간다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직무유기라는데 김기현은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이죠. 한독수 권한대행 또 다른 관계자.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야, 이거 어려운 말인데. 표현 한 3번 껐죠?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굉장히 구체화된 발언들입니다. 곽태규 의원님, 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예. 저는 기자 계속 하고 있는데 대선 취재 많이 해봤거든요. 예. 주요 잠정 대권 주자군이 마지막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에 나오는 듯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응들 띄워주면 참 흥미로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갈수록 한독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저런 멘트들이 나온다는 것은 본인의 결심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이거 얼마나 애매합니까?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오히려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보다 출마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한독수 권한대행께서 조금 더 고민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이제 경선 결과가 4명 중에서 2명을 이제 추리는 경선 결과가 내일 되면 나올 텐데 바로 내일 나오죠? 예, 그 결과도 상당 부분 좀 고려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은 들어요. 자, 2명 누가 올라가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안 넘어오시는군요. 그렇군요. 마지막 고민이 좀 있다. 예. 마지막 고민이 있다. 과연 출마 선언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달력을 좀 저희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일단 달력 한번 보시죠. 30일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조간신문들에서 언론들에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29일은 내일이죠. 일단 국민의힘 주자 2명으로 압축이 돼요. 4명 중에 2명이 떨어지는 2명이 날이고 그리고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뭐 국민의힘 2강 주자도 마무리되니까 국무회의에서 마무리하고 출마 선언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30일을 봤는데 언론들에서 알고 봤더니 30일에는 미 해군 장관 만남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1, 2일이 되지 않겠냐. 사퇴 후에 출마 선언하기에는 1, 2일이 좋다라는 설이 또 유력 부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일에 최종 후보가 확정되고 4일에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1, 2일이 이른바 손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정혁신 변호사님, 네네. 출마 선언하기에 손 없는 날이 1, 2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제가 봤을 때도 이번 주 넘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4일은 하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날 목에 딱 차가지고 그날 사퇴하겠다,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3일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잔칫날이란 말이에요. 잔칫날에 내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30일, 1일, 2일 셋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4월은 넘기고 5월 1일이나 2일 정도에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30일은 미 해군 장관이 오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5월 1일 날 그래서 하셔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안 정했다? 되고.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끝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뭘 기다렸을 것인가? 김문수, 그다음에 안철수,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이 네 후보가 누구라도 좋으니까 의미 있는 지지율을 획득해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 용호 상박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의미 있는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아마 지금까지도 한덕수 권한대행 기다렸을 텐데 그게 이제는 거의 뭐 난망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4강에서 뭐 이런저런 TV 토론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있는 대전도 했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혼전이 더 심해진 거 아닌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1등이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치고 나갔으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한다는 말씀 안 하셨을 건데 오히려 그거와 정반대 경향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요 동력을 확 잃어버려서 이번 대선 하나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 이거를 누구보다도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이전에 자의반 타의반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자의반보다도 타의반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한덕수의 운명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한덕수의 운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고요. 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마지노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1인 주자, 최종 주자와 한덕수 대행 간의 이 단일화 일정의 마지노선은 5월 11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기호 2번도 쓸 수 있고 당 선거 자금도 사용 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조겸 변호사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당장 현실적인 문제죠. 지금 당초 시나리오로 검토됐던 것은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나가고 네.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둘 간의 단일화를 하는 경우를 상정했었는데 그 경우 그냥 만약 그렇게 돼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된다면 네. 당에서 이 자금이나 인력이나 이런 지원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야, 이게 말이죠. 사실은 기호가 그러니까 1, 2번이냐 네. 아니면 6, 7번이냐는 매우 중요한 게 투표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그러면 1, 2번은 그래도 앞에 있어서 찍기가 좋은데 6, 7번은 밑에 내려가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상태면 6, 7번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5월 11일 전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선거 자금도 완전히 이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국고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5월 11일 등록 이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때만 기호 2번도 사용 가능하고 이번 대선에 대한 국고 보조금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라도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후보 본인도 그렇고 사실 최악의 상황이죠. 선거를 치르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후보가 있어요. 한덕수 후보가 있어요. 무소속으로 한덕수 후보가 등록을 했어요. 막 이렇게 뛰다가 예전에 과거 이제 노무현 그다음에 뭐 정몽주 후보 단일화할 때처럼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을 때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2번 기호는 계속 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만약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갖고 있는 번호로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지금 그렇군요. 상황에서는 단일화를 거쳤을 경우에 누가 후보가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5월 11일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해서 누가 되든 기호 2번에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 30일 5월 1일 한덕수 대행 사퇴 선언하고 국민의힘 후보 5월 3일 확정하고 약 일주일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글쎄 이런 시나리오까지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퇴 일정 정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정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일화 추진을 해왔던 뭐 상당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막연하게 단일화 일정을 제시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5월 11일까지 단일화해서 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경우와 그 이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네. 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 대행이 임기 단축 방식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한 인사는 임기 단축 개헌안에 한 대행이 공감하고 있다. 또 다른 권한대행 측 인사는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고 1년 만에 물러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안다.
그러니까 한대행 머릿속에 출마하게 되면 임기가 1년이든 3년이든 무조건 본인은 줄인다. 라는 거에 한대행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1년이든 3년이든 줄인다. 1년은 좀 너무 짧지 않나요? 굉장히 짧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자신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어떤 개헌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겉으로는 피력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속내는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출마 명분이 약하다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과 후보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을 대비해서 본인이 어떤 임기가 줄어드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역할을 해내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대통령으로서 무언가를 해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사실은 벌써 아직 뭐 후보로 나온 것도 아니고 당선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본인의 출마 명분을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 결국에는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을 좀 거창하게 포장한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대행은 이번에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의 2인자였고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어떤 중립적인 의사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국정 운영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측 법안에 대해서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아마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홍보 효과는 차치하고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의 정당성과 자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집요한 공격이 이어질 겁니다. 그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는 짧게 하겠다. 이걸 애초부터 전면에 내세우고 가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주자 중에 한동훈 후보도 3년만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방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뭐 3년 또는 1년 임기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의 이야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개헌에 공감한다고 하는 그 입장이 조금 강조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87 헌법 체제에서의 이 정치권의 적대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이시기도 하고 또 본인이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이제 일부 주자가 주장하고 있는 개헌 그리고 개헌을 한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 시기를 같이 가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한다고 함으로써 이런 개헌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가운데 한 대행이 이른바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서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지난 19일 SK텔레콤이 해커의 악성 코드로 유심, 그 휴대폰에 넣는 조그마한 그 칩 있지 않습니까? 그 유심 칩이 아주 그 개인의 어떤 그 특정된 정보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이용자 정보 유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대행, 사고 원인 및 후속 조치 적정성 면밀히 점검하라라는 지시를 정부에 내리기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주자들도 속속 한 대행과의 단일화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출마하신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만약 결심을 하셔가지고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밖에 계시는 분들이 저나 여기 경선에 있는 분보다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이고 경선에 집중할 때다.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서 그건 원샷 경선을 하면 됩니다. 자, 각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단일화 방법도 각각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콘클라베식이다.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국민 원샷 경선이다. 한동훈 후보도 한 대행과 단일화한다라고 밝혔지만 지금은 경선에 집중할 때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 모두 다 단일화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앞서 이제 조기현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5월 11일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 마감 전에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든 유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자나 한덕수 대행 둘 다. 그렇게 보이면 만약에 아까 3, 4일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3, 4일에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가정하면 1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각 주자들이 말하는 뭐 토론 한 몇 번 하고 원샷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거나 콘클라베 방식으로 기한을 정해두고 나올 때까지 뭐 투표를 돌리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글쎄요, 손 없는 날은 1일이나 2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내 후보 중에 1, 2일. 네, 3, 4일은 아닐 것 같고. 그러네, 1, 2일. 그다음에 가장 진심인 후보는 김문수 후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김덕수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굳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덕수가 아니고 한문수 아닌가. 왜냐하면 그 김문수 후보는 만약에 후보로 선출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언제든지 양보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김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한이 먼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뭐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지금 보니까 포스터에 네네. 김문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덕수에서 네네. 을지문덕처럼 문덕 네. 저걸 노란 글씨로 했네요. 나라를 구할 을지문덕의 문덕 저렇게 김한문덕 수수.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 다 그 성함이 수로 끝난 건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도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네. 제일 단일화에 좀 소극적으로 보여지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지만 한동훈 후보 역시 그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여권 지지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여권 지지층의 어마어마한 그 압력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저렇게 나갔지만 제가 그 TV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후보들에게. 그런데 한동훈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단일화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또 밝혔었거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개헌이고요. 개헌이라고 하면 임기 단축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일 적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선거 전략 비추어 봤을 때 늦어도 5월 10일 이전에는 단일화가 끝날 것이고 끝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전망도 전해드렸습니다.